Hello everyone. 자, 오늘은 레빗 API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 이런 내용이었죠. 레퍼런스에서 셀렉팅하고 엘리멘트 월로 형태 변환해가지고 이름이 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자, 오늘은 다음으로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이제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요. 컨트롤 U 누르면은 컨트롤 K U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 소스 코드가 나오고요. 컨트롤 K C 누르면은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석으로 살짝 숨겨놨고요. 리지온 스텝 5 이렇게 하고 샵 앤드 리지온 이렇게 해서 블럭을 만들어 놓고 할 거고요. 자, 관련된 소스 코드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제 그 깃허브에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코드에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들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소는 제가 그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로 남겨놓겠고요.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고 하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업데이트 될 때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코딩도 즐겨야죠. 즐겨야 빨리 배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리스트 이렇게 치죠. 리스트란 개념은 우리 코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봉다리가 하나 있고, 자, 봉다리가 하나 있고, 자, 전에 했던 거는 하나에 하나만 담을 수 있었는데요. 단품이죠.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구조체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레빗 화면에 있는 벽이 5개라고 한다면 요 5개를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리스트 안에 쏙 넣어놓는 거죠. 자, 리스트 안에 넣었으면 이제 여기 출구가 없죠. 출구가 없으니까 손가락을 쓱 넣어가지고 한 개씩 꺼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묶음 자체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리스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뭐 배열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배열에 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0, 0 하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 배우셨죠? 행렬 1, 2, 3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1, 2, 3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면 1대1로 반응해서 결과가 2, 4, 6 더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1차 행렬이죠. 2차 행렬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되고요. 2차와 1차가 계산되는 방식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여러분들 수학의 정석 다들 배우셨으니까 행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1차 행렬에 대한 계산법만 할 겁니다. 자, 같은 리스트가 같이 대응한다. 1대1로 대응한다. 0번째 리스트가 1대1로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이나모에 보면은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골뱅이 Z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던데, 그런 게 저런 행렬 계산을 하기 위한 차수 계산을 하기 위한 것들이죠.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C샵에서는 리스트 치고요. 이 안에 뭘 담을 거냐라는 거죠. 뭘 담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봉다리 하나 있죠. 봉다리 안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뭐 사과도 담고 배도 담고 이렇게는 안 돼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얘는 안 됩니다. 자, 사과 담는 봉다리에는 사과만 담겨야 돼요. 사과만.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사과의 이름을 여기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타입이라고 하죠. 문자는 스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정수는 인트, 그 다음에 소수점 뭐 이렇게 있는 거를 더블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뭐 패밀리 인스턴스, 우리 레빗에 있는 보나 기둥 뭐 이런 객체가 있을 수 있고요. 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리스트에는 하나의 타입만 일단은 담을 수 있다. 하나의 타입만, 뭐 보면 보, 기둥이면 기둥,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레퍼런스, 아까 전 시간에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하니까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 타입을 요 리스트 안에 담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iList라고 하겠습니다. iList라고 하는 거. 아까는 리스트라고 했는데 왜 iList인가요? 네, 리스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iList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는 타입을 담을 거고요. 그 담긴 메모리 주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냥 뭐 RF라고 할까요? RF. 자, RF는 일단 UI 다큐먼트에서 이제 셀렉팅을 해야 되죠. 셀렉팅 하는데, 자, select dot, 그 다음에 전에는 한 개 단품만 선택이기 때문에 pick object인데 이제 중복 객체,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야 되니까 pick objec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은 당연히 element로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왜 iList를 썼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리스트라고 했으면서 리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array라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면 pick object라고 하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고 F12번을 눌러주시면 여기 리턴 되는 값이 iList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에 설명했듯이 Rabbit API라고 하는 책에 써 있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법칙을 벗어나면 API가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iList라고 하는 리스트 구조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된 녀석에서 이제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거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리스트라는 바구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걸 한 번에 뭐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꺼내서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건 뭐지? 보고 얘는 뭘 하겠다. 이제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보통 루프 구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루프 구문.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루프 구문 해서 대표적인 게 for each 또는 for moon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for each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each. 뭐 for each라고도 하고 for each라고도 하고요. for each 부분에서는 자, 여기 요 레퍼런스들이 모아져 있는 메모리, 요 레퍼런스들이 모아져 있는 이 녀석을 여기에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var이 아니고 사실은 레퍼런스라고 써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봉다리에 있는 안에 있는 객체를 하나 꺼냅니다. 언제까지? 이 봉다리에 개수가 없을 때까지 하나 꺼내서 루프, 하나 꺼내서 루프.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루프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each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 두 번째 있는 방식이 포문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다르죠. 요거를 제가 rf.coun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포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커다란 봉다리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희가 벽을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세 개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녀석들은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처음에 선택된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셀렉팅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 선택된 순서대로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택된 녀석은 그냥 덩그러니 이 봉다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고유의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고유의 넘버는 0번부터 가지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들어온 녀석은 1번이 되고요. 세 번째 있는 녀석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유의 넘버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덱스 넘버와 이 객체는 하나의 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 안에는 인덱스 번호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벽이라는 객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벽은 0번을 의미합니다. 숫자를 하나씩 부여를 한 거죠. 근데 1부터 한 게 아니고 0부터 숫자를 명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어보면 int i는 0부터 0번 인덱스부터 꺼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객체 자체를 꺼내버리는 거고요. 포문에서는 요 앞에 있는 인덱스가 지칭하고 있는 이 벽체를 꺼내는 거예요. 인덱스가 지칭하고 있는 벽체. 그러니까 i는 0부터 i가 언제까지? 인덱스가 만약에 3개가 들어있으면 얘는 0, 1, 2죠. 그러니까 2까지 가야 되는데 이 봉다리 안에 들은 카운트는 3개. 그렇기 때문에 3개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2개일 때까지 루프문을 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C샵에서 증감 함수라고 해서 일씩 증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이 들어가면 돌아서 i는 하나 증가했으니까 1이 되고, 그죠? 한 번 더 돌면 2가 되고, 이렇게 일씩 증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포이치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엘레멘트라고, 얘는 단순 레퍼런스 된 거기 때문에 얘를 엘레멘트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월을 선택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엘레멘트 월은 item get element item 닷이 아니고 다큐먼트에서 get element, 그렇죠. item id. 자, 이렇게 됩니다. 전 시간에 있었던 녀석을 보니까 엘레멘트로 하고 걔를 벽으로 변환을 했네요. 자, 이거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 시간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엘레멘트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월이죠. W는 이렇게 되겠죠. 월 as 월 이렇게 하면 이제 형태 변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이제 하나씩 꺼냈으니까 이 녀석을 다시 리스트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담으려면 월, 그 다음에 이름, new 리스트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C샵의 문법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썼나요? 몰라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이거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몰라요.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외운다. 외운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랜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리스트는 이렇게 만든다 라고 외우십시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여기 지역 변수라고 써있죠. 지역 변수. 이거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지역 변수 여기 팻말에 여기가 df라고 하는 주소입니다. 주소. 이 컴퓨터라는 큰 공간 안에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지칭하는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주소로 슉 가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에 봉다리에다 담으려다 보니까 여기에 add 해서 w라고 담으면 루프 구문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 df라는 곳에 하나씩 변형해서 하나씩 담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하든 선택된 녀석을 벽으로 변환해서 1로 담는 거죠. 자, 왜 이런 짓을 다시 담나요? 예, 공부하려고 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를 쓴다 라고 보려고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자, W가 그럼 여기에 담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담긴 W를 포문으로 한번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포문으로. 그러면은 스트링 네임이라고 할게요. 스트링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을 지칭합니다. C샵이라는 언어는 항상 앞쪽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를 꼭 앞에 써줘야 돼요. 이게 없는 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언어는 이 타입이라는 게 없죠. 타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에서도 없었지만 나중에 타입 스크립트라고 해서 따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파이썬 사용하신 분들은 헷갈려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타입, 주소 이름,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dfdf라고 하는 방에 제가 아까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인덱스 번호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인덱스 번호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한테 접근 방식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아니면 컴퓨터가 알고 있는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타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방식이 바로 여기 꺽쇠예요. 꺽쇠. 자, 그러면 여기에 i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i의 name이라고 제가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오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서 얘가 첫 번째는 0이 되는 거죠. 0이.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0번째 벽체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증감돼서 두 번째 있는 녀석은 1번째, 2번째, 3번째 언제까지 요 dfdf라고 하는 그 방 안에 들어있는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그만둘 때까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수십 번, 수백 번을 사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워둘 때 개념을 좀 익혀서 배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네임을 받았으니까 리스트에 또 담겠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왜냐 얘가 지금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여기에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미 외우셨겠죠?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를 여기 담겠습니다. strs라고 하는 주소를 할당하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strs라고 하는 방에다가 어떻게 add하면 되죠. 뭘 add하냐? name을 add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쏙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했던 것처럼 태스크 다이얼로그 쇼로 내가 선택한 객체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트링 문자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또 루프 구문으로 뽑아야 되겠죠. 자, 왜 이렇게 하나요? 왜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폼은 공부하는 거 있는 거. 폼은 포이치 구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럼 당연히 봉다리 이름 써주게 되고요. 앞에는 타입을 써주게 되고요. 봉다리에서 하나 꺼낸 녀석의 변수가 아이템이에요. 변수, 지역 변수. 아까 뭐라고 했죠?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정보의 주소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어느 봉다리에 쌓여서도 뭐 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데이터에 달려있는 택. 이거는 500원짜리 뭐 이렇게 이런 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수 있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하나씩 꺼내서 하니까 태스크 다이얼로그 쇼 하고요. 벽체의 이름은 아이템 스트링이니까요. 스트링 문자는 더하기로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템 하고 더하기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만은 스트링 문자를 쓸 때는 꼭 여기 눈깔 두 개 양쪽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창이 뜨면서 벽체의 이름은 아이템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하셨죠? 자, 그러면은 했던 것처럼 빌드 하겠습니다. 빌드 했을 때 문제 생기면 안 되겠죠? 빨리 빌드에. 좋습니다. 여기 다시 빌드 성공 실패 건너뛰기 있는데 성공했습니다. 복사됐고요. 문제 없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버튼을 시작해서 레빗을 실행해도 되고 그냥 실행해도 됩니다. 아직 디버깅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별거 없습니다. 뭐 다 봉다리에 담고 봉다리에서 꺼내고 뭐 들여다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늡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정도씩만 투자하셔서 꼭 코딩을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래 할 거 없어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레빗이 이제 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레빗 화면 열렸고요. 새 파일 하나 열고, 자, 3D에서 한번 볼까요? 3D에서 이렇게 라인 하나, 벽체를 몇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3개, 4개 정도 해놓고 우리 에드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드인 해가지고 우리 퍼스트 프로젝트 클릭하게 되면 전과 다르게 여기 멀티플이라고 하는 곳에 피니시, 뭐 캔슬 요거 버튼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 아이리스트 레퍼런스라고 하는 녀석이 저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객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더하기 이렇게 되죠. 클릭 쉬프트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연속으로 선택이 되고요. 클릭된 녀석은 자동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3개만 선택해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자, 피니시 눌렀더니 이렇게 하나 떴죠. 우리 지금 3개 선택했으니까 닫기 하나 또 뜨고 끝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벽체 선택해 가지고 여기 벽체 안에다가 담았고 다시 이 녀석의 포문을 통해서 이름을 담았고 그 담긴 녀석을 또 포리치 문으로 해서 하나씩 3번을 보여주게 되는 결과물인 거죠. 결과물. 자, 어렵지 않죠? 아주 쉬워요. 다이나모나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나 이제 이 포나 포리치문 때문에 1차원, 2차원, 3차원, 다차원 배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라스호퍼에는 트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이나모에는 뭐 이렇게 뭐 플래튼 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배열 관련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픽 코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써올 방법이. 그래서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받고 받아서 결과물을 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했네요. 자, 길어도 뭐 이런 것들은 익혀두면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버튼 누르면 랩이 꺼지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녀석은 깃에다가 0203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밋해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제 제 깃허브, 그러니까 제 코드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니까 퍼블릭으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공유 드린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기 코드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타이핑하기 귀찮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실행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된 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그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여러분들 제가 언제 업로드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쉽게 즐겁게 코딩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하루 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